우리 세대는 잘 모르는 이름하여 비지스의 동생 앤디 깁인데요. 다른 점이라면은 막내에게는 꽃다운 젊음과 화려한 외모가 있어서 그 인기가 더욱 아이돌 같았다는 점이었죠. 한 시대를 풍미한 옛날 뮤지션을 알아보는 시간 복구맨입니다. 비지스의 베리, 로빈, 모리스 깁 삼형제는 대중음악을 공부할 때 꼭 외우고 가는 이름인데요. 오랜 기간 동안 싸우기로 또 소홀하게 됐지만은 결국 형제였던 이들의 이야기는 아직도 대중들의 마음속 깊이 남아있어요. 하지만 이런 형제들에게는 정말 아끼고 사랑하던 막내가 있었습니다. 우리 세대는 잘 모르는 이름하여 비지스의 동생 앤디 깁인데요. 막내 또한 데뷔와 동시에 3곡을 연속으로 빌보드 차트 1위를 올리는 등 형들처럼 한 시대를 풍미하는 인기를 누렸거든요. 다른 점이라면은 막내에게는 꽃다운 젊음과 화려한 외모가 있어서 그 인기가 더욱 아이돌 같았다는 점이었죠. 그렇다면 앤디 깁은 왜 형들과 달리 지금은 잊혀진 이름이 된 걸까요? 앤디는 삶이 굴곡으로 가득했고 인생 내내 약물 중독으로 고생하다가 30살의 나이에 요절하고 말았습니다. 형제들은 앤디를 사랑했고 또 끝까지 도왔지만 이는 빛인 동시에 그늘이었어요. 오늘은 깁 형제의 막내 앤디 깁의 이야기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앤디 깁은 1958년 맨체스터에서 태어났는데 맏형 베리 깁과는 12살, 쌍둥이 형제인 로빈과 모리스와는 9살 차이가 났죠. 비지스 특집에서 말씀드렸듯이 부모님도 둘 다 음악을 했었고 고로 태어날 때부터 음악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앤디가 태어나자마자 호주로 이민을 갔지만 비지스의 영국 진출을 위해서 다시 영국으로 이민을 오는 등 아들들의 성공을 위해 굉장히 노력한 바 있었어요. 그리고 어린 앤디에게 이런 형들은 롤 모델이었죠. 5살 때부터 이미 꿈이 비지스의 4번째 멤버일 정도였거든요. 앤디의 재능도 형들만큼 출중해서 서로 화음이 완벽하게 맞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형들도 앤디를 아주 아꼈는데 특히 맏형인 베리가 그랬다고 하죠. 앤디가 사달라는 거 다 사주고 처음으로 기타를 사준 것도 베리였고요. 비지스는 이후 영국으로 활동 무대를 옮겼고 성공 가도를 달리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게 됩니다. Come on, Alexander Strike, come on. He looks a proper nana, his great big hobnail boots. Oh, it's a funny game. Millions of eyes can see. Going back to Massachusetts. 나중에 비지스와 앤디 깁 모두와 공연해봤던 드러머 데니스 브라이언은 이런 말까지 했거든요. 앤디는 베리의 조그만 그림자였다. 형의 모든 행동을 따라갔다고. 이런 일화도 앤디의 형을 향한 존경심을 잘 보여주는데 하루는 앤디가 처음으로 곡을 써봤는데 베리가 그 얘기를 듣더니 나 한번 듣고 싶다고 자기 한번 들려달라 그랬대요. 그래서 앤디가 형한테는 들려주기 싫어. 형은 노래 잘 쓰잖아 이러고 하지만 베리의 강권에 결국 노래를 들려주고 베리가 앤디의 곡을 듣고 놀라면서 야 너 노래 잘 쓰니까 앞으로도 계속 작곡해라 라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죠. 이 동생의 존경심이 그대로 엿보이잖아요. 앤디는 형들처럼 어린 나이에 학교를 중퇴한 뒤 가수 생활을 시작했고 나이 16살에 멜로디 페어라는 밴드를 결성해서 활동하게 돼요. 앤디는 성공의 코스도 형들과 똑같이 밟았습니다. 밴드 멤버들과 호주로 건너가서 호주에서 커리어를 시작하는데요. 이후로는 밴드가 해체되고 또 새로운 밴드를 조직하는 등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앤디는 자신의 작곡들을 계속 발표하면서 형들처럼 성공하기를 꿈꿨어요. Giving all my love to a girl. Down the lane in the summer. Finger in your song. Let everyone well know that we're in love. 앤디는 이때 호주 생활을 경험을 쌓기 위함이었다고 했습니다. 보시면은 앤디는 음악으로 금수저 중에 금수저예요. 이미 앤디의 성장 과정을 형들과 또 형들의 매니저였던 로버트 스티그우드가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호주는 그냥 밟아가는 과정에 불과했고요. 어느 시점에서 앤디가 충분히 성장했다고 판단한 매니저 로버트 스티그우드는 앤디에게 미국 진출을 제안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막내에게는 너무나도 천재적인 형이 있었다. 로버트가 생각한 앤디의 충분한 성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조금 다른 의미였거든요. 앤디 깁의 평전을 보시면은 이 당시 로버트의 앤디를 향한 평가가 이랬다고 해요. 앤디 노래들 개인적으로는 다 좋고 마음에 드는데 이게 히트감은 별로 안 보인다. 그러니까 맏형 베리 네가 곡 좀 같이 써줬으면 좋겠다고. 1977년에 발매되는 앤디 깁의 1집을 보시면은 곡의 절반 이상은 모두 앤디 깁이 혼자 썼어요. 나머지로 한 곡을 빼면은 전부 공동 작곡이었죠. 앤디가 참여하지 않은 딱 한 곡은 바로 베리 깁의 단독 작곡이었고 베리는 이외에도
한 곡을 앤디와 공동 작곡하면서 총 2곡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베리가 참여한 이 2곡이 앤디 깁 1집의 싱글 발매곡이 되는데요. 이 2곡은 빌보드 1위에 오르면서 앤디 깁을 미국 데뷔와 함께 스타로 올려놓았어요. I just wanna be your everything. On and let me be the things you are to me. Oh, dear, nothing is higher than a mountain, bigger than water. We can dance to the light of the morning, flowing rivers passing through my mind. 이때 앤디는 막 19살이던 소년이었고 베리의 재능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형이랑 같이 일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I just wanna be your everything 같은 곡을 20분 만에 써내려가는데 나는 듣자마자 와, 훅 좋은데? 이랬다고. 그리고 Love is thicker than water 같은 노래도 앤디가 제목의 아이디어를 제공하니까 베리가 마파람에 개눈 감추듯이 뒤를 쭉쭉쭉쭉 막 써냈다고 하죠. 빌보드 1위를 한 이 2곡만 들어보면은 아, 앤디 음악도 그냥 뭐 비지스 느낌 나네 싶어요. 하지만 그 이후의 수록곡들은 전혀 아니었거든요. 앤디의 음악에는 고유의 색깔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앨범을 평가한 AP의 피터 보이어는 이 앨범을 두고 비지스의 비브라토 보컬과 이글스의 풍부한 컨트리 락 느낌이 결합된 앨범이라고 했으니까요. 앤디는 숀 캐시디와 함께 당대의 라이징 스타로 떠올랐고 이 Thicker Than Water가 78년 3월에 빌보드 1위로 올라간 뒤 하락세를 타자 곧바로 2집 발매를 준비하게 됐어요. 이후로 곧장 발매되는 앤디의 후속 싱글이 바로 Shadow Dancing입니다. 이 곡은 베리와 앤디 그리고 로빈과 모리스까지 깁 형제들이 총출동했었고요. 이 곡의 위험은 단 한마디로 설명이 가능하다. 토요일 밤의 열기로 태풍을 일으키던 비지스의 모든 곡을 제치고 1978년 빌보드에서 가장 흥행한 곡 1위, 그리고 앤디 깁은 데뷔 이후 3개의 싱글을 연속으로 빌보드 1위로 올린 최초의 솔로 가수. You got me looking at that heaven in your eyes. Can I hold you when you ain't even mine? Lead me through the night, shadow dancing. The everlasting love will do. It's all so what, so high up. Let your love flow back to me. Don't throw it all away on love, don't throw. 이외에도 Uneverlasting Love, 또 뭐 Our Love, Don't Throw It All Away 등의 곡이 연이어 히트하면서 앤디 깁을 당대 최고의 스타로 올려놨죠. 잘생긴 외모와 파릇파릇한 젊음, 거기에다가 형들을 닮은 목소리, 또 마찬가지로 형들을 닮아서 풍만한 가슴털, 청춘 스타 앤디 깁은 형들 부럽지 않게 컸어요. 어딜 가나 앤디 깁의 상품이 팔렸고요. 또 올리비아 뉴튼 존의 TV 스페셜에서 아바와 함께 나와 공연한 거는 지금도 회자되는 레전드 영상 중 하나예요. I just wanna be your everything. Take the chains away that keep me loving. 앤디는 당시의 인터뷰에서 내가 반짝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했다면서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재능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이 2집만 보셔도 앤디 깁은 무려 6곡을 홀로 쓰는 등 총 8곡을 썼지만은 대부분은 B면으로 밀려나 있었거든요. 대신에 베리 깁이 작곡에 참여한 4곡이 전부 A면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형들 아니면 저는 성공할 수 없었어요. 앤디는 공공연히 고마움과 존경심을 드러냈지만 한편으로는 형들 없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괴감에 휩싸입니다. 이 당시 앤디 측근들의 얘기를 요약하면 이래요. 사람들 모두 너를 사랑한다고 우리 모두가 말했지만은 막상 앤디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다. 공허해 보였다고. 로버트가 판단했던 앤디는 충분히 컸다. 그 말도 맞았지만은 앤디는 사실 분명히 어렸어요. 앤디는 코카인을 통해서 만족을 얻기 시작합니다. 이미 1집 때부터 차츰 중독이 되어갔다고 하는데요. 이게 얼마나 심각했냐면은 18살에 호주에서 함께 건너와서 임신한 아내가 이 상태로는 도저히 내 아이를 맡길 수 없다면서 호주로 돌아갈 정도였죠. 둘째 형 로빈조차도 그런 앤디를 회상하면서 어쩌면 얘가 처음 몇 개 앨범을 실패하더라도 차근차근 자신감을 쌓는 게 나았을지도 모른다고 했거든요. 1980년에 나오는 앤디의 3집은 성적이 뚝 떨어지고 안타깝게도 이거는 앤디가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보여주는 앨범이 돼요. You are desire and living existence are. But I can't help it. Every moment that I think about. Lay your troubles on my shoulders. Just your love on me.
빌보드 탑 10 곡으로 2곡을 배출했지만 이전의 성공에 비할 바는 절대 아니었고요. 이 앨범에서는 수록곡 전곡에 맏형 베리 깁이 참여했고 앤디가 참여한 곡은 단 2곡밖에 없었어요. 이거는 앤디의 작곡 능력이 약물 때문에 맛이 가버린 게 컸습니다. 거기에 노래의 일부는 앤디가 소화를 못해서 베리가 불렀고요. 게다가 또 녹음을 빠지는 거는 예산일이었죠. 하루는 베리가 얼굴을 한 대 때렸다고도 해요. 정신 좀 차리라고. 네가 계속 이런 식이면 더 이상 곡 안 써줄 거라고. 이후로 앤디는 TV쇼의 진행자가 되고 또 8살 연상의 빅토리아 프린시펄과 공개 연애를 하는 등 화제성을 유지했습니다만 이 모든 걸 망치는 것은 항상 마약이었습니다. Just once, can we figure out what we never last forever? All I have to do is dream. 한동안 진행하던 TV쇼에서도 약물 문제로 잘리고 여자친구 빅토리아도 참다 못해 나냐 약이냐 물으면서 결국 견디지 못하고 이별을 했죠. 이 이별은 치명타가 돼서 앤디는 하루에 1,000달러씩을 코카인 구매에 쏟아부을 정도로 폐인이 돼요. 그리고 깊은 우울증과 가슴 통증에 시달리면서 의사로부터 약 안 끊으면 너 죽는다는 경고까지. 베리는 이 기간 형제들의 최우선 순위가 앤디에게 다시 제 삶을 찾아주는 것이었다고 했거든요. 결국 앤디는 1985년이 되어서야 가족의 설득 끝에 재활 치료를 결정하고 이후로 몇 차례 재치료를 반복하면서 약물 탈출에 온 힘을 다해요. 1987년에는 150만 달러의 빚과 함께 파산 신청을 하면서 완전히 밑바닥을 보죠.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앤디는 스타성을 가진 아이돌이었거든요. 그 스타성만큼은 형들이 이 막내를 따라가지를 못했죠. 1년의 예로 이 시절의 일화를 보면 앤디가 자선방송 같은 곳에서도 많이 출연해서 노래를 했거든요. 여전히 스타성을 가진 앤디가 자선방송 출연을 요청받고 변변한 백보컬도 없이 공연을 했는데 그 무대를 완벽하게 소화하면서 무대 직후 자선 전화가 폭주하는데 공헌했다고. The heaven in my lonely world. I got an everlasting love. An everlasting dream can take us. 앤디는 앤디 깁이라는 이름으로 일어서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러려면 또 형들의 도움을 필요로 했죠. 앤디가 다시 부활을 꿈꾸는 게 1987년의 일이거든요. 형 베리 깁은 이전까지 네가 약을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는 같이 작업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때가 되어서야 앤디가 약에서 탈출했음을 확신하고 새 앨범 계약을 주선하는 등 정성을 쏟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곡을 써줄 것 또한 약속했죠. 이 시기에 앤디는 분명히 좋아지고 있었지만은 한편으로는 여전히 공허함을 안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1988년 8년 만에 컴백을 준비하는 앤디는 3월 7일 가슴 통증이 심해져서 병원을 찾아요. 30번째 생일날에 너무 취해서 형들한테 혼난 지 이틀밖에 지나지 않은 때였는데 앤디는 그 병원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사흘 뒤 세상을 떠납니다. 사인은 심근염. 발생 원인 중 하나로는 코카인을 비롯한 약물의 오남용이 꼽혀요. 앤디는 생전 딱 한 번 본 딸과 다시 만나려 했던 약속도 그리고 8년 만에 컴백도 모두 이루지 못한 30살의 나이였고요. 형제들은 이후로 발매되는 자신들의 앨범 원에서 막내를 추모합니다. 베리는 생일날에 앤디를 혼낸 거를 평생 가슴에 짐으로 안게 됐다고 하죠. 앤디 장례식에서 베리가 읽었던 시가 앤디송이라는 앤디가 재활원에 있던 시절에 적었던 가사인데요. 스포트라이트 뒤에서의 삶과 사람들의 기대를 이야기하던 가사는 이렇게 끝이 나요. 모든 노래에서 나는 나의 일부를 당신에게 주고 있다. 그러니 이 쇼가 끝나면 추억이 빛날 수 있길. 형들을 존경했지만은 한편으로는 나로서 빛나고 싶고 도와주는 형들이 너무 고맙지만은 한편으로는 고뇌하던 다면적인 막내의 삶이 아닌가 싶은데요. 물론 약물 중독에는 너무 일렀던 스타의 삶을 비롯한 여러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이 영상에서는 형제의 이야기에 조금 더 주목해 보았습니다. 앤디 깁의 이야기였습니다. 소개 부탁하고 싶은 뮤지션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정말 감사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맨, 배트맨, 아이언맨 앤 복구맨 렛츠고!